주말이 끝나자마자 아니나 다를까 급락을 해주는 비트코인입니다. 어제만 해도 비트코인이 고점에서 약 5% 정도를 밀려준 모습이고요. 바닥권에서 횡보하고 있지만 곧 이어서 또 변동성이 크게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최근 시장이 하락하는 이 규칙성은 뭐가 있는지, 하락한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의 제일 큰 이슈는 다가오는 12월 19일 있을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입니다.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이 시장에 끼치는 악영향은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자면 전 세계가 일본이 저금리 정책을 유지했기 때문에 일본에서부터 돈을 싸게 빌려서 그걸로 투자하고 월급 주고 자금을 조달하고 이랬단 말이죠. 그런데 일본이 여기서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서 더 이상 돈을 싸게 빌릴 수가 없어지니까 자금 조달 능력이 딸리게 되고, 그래서 회사가 도산을 하고 투자가 소극적으로 줄어들고 이런 악영향이 있는 거죠. 그러면은 과거에 금리 인상을 했을 때는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를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4년 3월 달에는요 금리 인상을 하고 난 다음에 시장이 약 23% 빠져줬죠. 24년 7월 달에도 금리 인상을 해준 다음에 시장이 약 30% 정도 빠져줬고요. 가장 최근인 2025년 1월 달에도 일본이 한번 금리 인상을 해줬고, 그때는요 무려 시장이 30% 정도 빠져줬습니다. 물론 이때도 금리 인상 그 자체만 있었던 건 아니고 다른 악재도 있었어요. 하지만 결론적으로 금리 인상이 시장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친 거는 분명합니다. 자, 그리고 다시 지금으로 돌아와서 만약에 일본은행이 지금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하면은 시장이 또 20% 30% 빠지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공포감이 시장에 나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금리 인상이 일부 시장에 반영되어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전부가 다 반영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하는 게 정말 몇십 년 만의 트렌드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시장이 바로 선반영하고 끝? 이 정도의 악재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꾸준히 시장을 눌러주는 그런 악재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부터 그것 때문에 하락장 시작 이런 의미는 또 아니고요. 어느 정도 선반영이 돼 있다라는 가정하에 제가 생각했을 때 적정 하락폭은 현재가에서 한 마이너스 8% 10%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가 적정 하락폭이라고 보고 뭐 여기서 20, 30% 빠진다는 의견이랑 아니면 선반영 끝났기 때문에 금리 인상하면 오히려 오른다라는 의견이 지금 첨예하게 충돌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런 뷰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고요. 일본은행이 내년 1월부터 보유하고 있는 ETF를 또 매각을 시작을 한다고 해요. 근데 이 규모가 83조 엔입니다. 정말 간단히 계산해서 약 830조 원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 규모의 ETF 포트폴리오를 매각을 한다는 거는 시장이 당연히 악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하지만 다행히도 시장에 대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이 과정이 수십 년에 걸쳐서 매우 느리게 진행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보실 차트는 바로 비트코인 IBIT 블랙록 ETF 차트인데요. 이 차트에서 지금 일본 기준에서 처음으로 데드크로스가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비트코인 차트에서는 데드크로스 물론 중요하게 작용을 하지만 ETF 상품 차트에서도 과연 데드크로스가 중요하게 작용할까? 이게 이제 결정이 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지금 데드크로스가 떴다는 것만 알아주시고, 일단 뜨고 난 다음에 시장이 하락하고 있긴 해요. 그래서 과연 어떤 반응을 보여줄지를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도 아무래도 좀 부정적일 확률이 높겠죠. 또 제가 저번에 이 투자 환경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요. 연준이 양적 긴축을 12월 달 기준으로 종료를 했기 때문에 이게 뭐 좋다고 다가올 수도 있겠지만 미국을 제외하고요 전 세계 중앙은행의 추이는 여전히 긴축적입니다. 일본은행만 봐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양적 긴축 종료로 인한 긍정적 효과가 거의 상쇄되고 있는 데이터예요. 만약에 이대로 계속 가게 된다면 2026년에는요 팬데믹 이후 경기 부양으로 돈을 엄청 풀었잖아요. 그때 풀린 돈의 60%에 달하는 규모의 돈이 다시 회수가 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유동성이 굉장히 갈피를 못 잡는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네요. 미국은 돈을 풀고 완화적으로 오고 있는데 일본은 또 긴축적으로 나오고 있고, 그래서 전 세계 중앙은행의 기조가 조금 충돌하고 있는 양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의 기술적인 면면들을 조금 볼 건데, 최근 시장의 트렌드는 이렇습니다. 일단 주말 동안 횡보를 해줘요. 이게 저저번 주 주말에 횡보를 해준 구간이에요. 이렇게 주말 동안에 횡보를 해주고 주중에 그 자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무빙을 보여주는 거죠. 보시면 저저번 주 주말에 횡보했던 구간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이 자리에서 지지를 한 번, 지지를 두 번, 지지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을 받아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지지가 나와주면서 퍼포먼스를 한 주 내내 보여줬고요. 이번 주도 마찬가지예요. 저번 주 주말에 이렇게 횡보 구간을 만들어줬다 그죠? 그리고 이 횡보 구간에서 한 주가 시작하자마자 반등이 나오고 정확하게 저항을 받고 하락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만약에 다시 반등이 세게 나와서 90K 언저리까지 올라간다고 해도 이 자리를 조금 주시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를 뚫어줘서 돌파했나라고 생각할 때 또 여기 빨간 블럭 상단에 먹고 떨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 시장의 트렌드는 어떤 식으로 방향성이 나온다기보다는 보시다시피 상승이 나오더라도 바로 꺾이고, 하락이 나오더라도 바로 꺾이고, 상승이 나오더라도 또 꺾이고, 이러면서 조금 낚아주는 횡보 움직임, 낚시를 포함한 횡보 움직임이 계속해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바닥을 꽤 길게 형성을 해주고 있어요. 보통 이런 식으로 급락이 나온 다음에 저점을 만들어주려면 최소한 한 달 이상은 소요가 되는데, 지금까지만 딱 따졌을 때는 한 20일 정도, 24일 정도 저점에서 횡보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제 여기서 한 일주일 정도 더 횡보를 해주면서 바닥 무빙을 만들어주고
주고 또 이제 흐름을 만들어주고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바닥권이 형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고통을 주는 무빙이 한 번 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요것만 잘 대비하셔서 포지셔닝을 하시면은 그래도 내년 1월쯤에는 또 무난한 시장 상승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는 저입니다.